자, 질문 나온 거 받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게 30번. 자, 보실게요. 자, 성냥개비들로 정사각형 모양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건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모양이 이렇습니다. N단계에 있는 그 정사각형의 개수를 BN이라고 하고, 항상 그 정의를 잘 보셔야 되겠는데, 어, 사용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개수를 BN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M, BN 각각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성냥개비의 개수의 규칙성을 먼저 알아볼까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그 개수가 어떻게 추가가 되죠? 자, 성냥개비의 개수입니다. 현재는. 네. 네, 사각형의 개수가 더 쉽긴 하죠. 사각형의 개수는 한 개였다가 첫 번째는 이제 한 개였다가 어, 두 개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B1은 1이고 B2는 1 더하기 2고 B3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n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1부터 n까지 더한 거겠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되게 잘 아는 거 아닌가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쵸? 네. 이렇게 해서 bn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bn 먼저 구해버렸네. 근데 성냥개비의 개수인데, 성냥개비 개수는 그 이전의 사각형 거를 나도 좀 쓰자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규칙성을 알아보도록 해보죠. 자,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역. A1은 4개였고요. A2는 4개에서 6개가 추가가 됐어요. 혹시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해도 규칙성을 좀 찾을 수가 있을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보면은 그 기존 거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가 추가가 됐어요. 규칙이 보이네요. 이 숫자의 배열만으로도. 네, 보이시나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등차 수열의 합이겠죠? 초항이 4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자, 2분의 n의 초항이 4니까 그거의 2배.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 기억이 나실런지요? 네. 자, 그래서 잠깐 여기 보이나? 여기까지 보이네.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어, 등차 수열의 합. 음. 자, 등차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 보죠. 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가지는 식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교과서적인 일반항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식의 모양을 이해하려면 그 점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 A1, A2, A3 등차 수열이 있을 때 A1에서 A3까지는 2번의 점프를 뛰어야 되죠. A2까지는 한 번의 점프를 뛰어야 되죠. 이처럼 어, n번째 항에 대해서는 한 번 부족한 점프를 뛰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런 일반항이 나온 건데 우리 일반항을 더 빠르게 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아,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바로 공차구나 하는 특징을 파악해서 우리 일반항을 더 빨리 뽑아낼 수 있었죠. 자, 이게 똑같이 이제 SN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먼저 등차수열의 그 합공식은 어, 이렇게 됩니다. A1, A2 이렇게 반대로 나열해서 쓰게 되면요. 어, 얘네들의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초항을 A라고 하고 얘를 이제 A 플러스 N-1이라고 두면요. 어, 얘도 더하면은 2A 플러스 N-1D로 그 합이 일정해요. 되셨나요? 네. 근데 그게 몇 쌍이 있어요, 커플이? N개의 커플이 있어요. 근데 야, 한 줄만 더해야 되는데 왜 너 두 줄을 더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돼.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 A 플러스 N-1D를 L로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N이 있기 때문에 N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의 형태로 쓴다면 등차 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C가 0인 게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근데 C가 0이 아니라면 걔는 이제 짭 등차 수열의 합인 거예요. 그 짭 등차 수열로 이제 SM 빼기 SM-를 하면 등차 수열 흉내내는 모습이 나오지만 엄연히 말해서 이제 등차 수열이 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 기식이고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SM 빼기 SM-의 그 공식을 이용하면은 2am 플러스 초항이 a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b 마이너스 a 이렇게 맞춰지게 돼서 내가 이걸 보시면은 공차가 지금 2a란 소리죠. n의 개수. 그러니까 공차를 나누기 2하면 n의 그 sn의 최고차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S1은 A1이랑 똑같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B를 세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와볼게요.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뭐냐면은 이 식을 보고서 SN을 엄청나게 쉽게 이제 풀어 쓰는 꿀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SN은 이제 N에 관한 2차식이죠. 예, 공차가 2죠. 그러니까 그냥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초항이 4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게 4가 나오기 위해서 3n 이렇게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수항은 없는 게 디폴트. 상수항이 있다면 그걸로 뽑아낸 이러한 AN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우리 확인을 했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 네. 그 SN 자체가 AN이니까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4고 n 플러스 3, 예, 똑같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공차하고 초항을 알고서 AN을 빠르게 뽑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공차하고 초항을 알고서 SN을 바로 즉발로 뽑아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까먹을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보면 우리 뭐 잘 안정되겠죠? 자, 그래서 좀 더러워졌는데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AN은 결론적으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n제곱 플러스 3n으로 결정이 났어요. bn은 여기다가 4를 곱하면 2의 n에 n 플러스 1로 결정이 났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비교를 해주면 답은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수학 문제는 선생님 답 나왔어요가 끝이 아니라 그게 엄청 매끄러워야 돼요. 막 자다가 깨어서 풀어도 스르르 풀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야 시험장에서 손이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100% 무슨 상태를 만나느냐? 머리가 하얘지는 상태를 만나요. 네, 어버버된 상태를 만납니다. 그거는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자서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만큼 숙련이 안 됐다는 반증이에요. 네. 오케이.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진도를 뽑아 볼게요. 네. 그래서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서 대단원을 한두 개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좀 진도를 따라오는 수준을 봐서 지금으로 봤을 때 연습 문제 베이직은 그냥 풀게끔 하고 질문 정도만 받아주면 될 것 같고 노말 수준부터는 살짝 어렵거든요. 예, 그건 이제 3x3, 4x4 이런 식으로 예,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를 해 나가 볼게요. 그럼 개념 익힘 11번을 봐주세요. 11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저게 만나는 두 점을 이제 a, b라고 할 때 어, 어, 3분의 a, b의 길이를 an이라고 하자. 자, 요거는 여러 가지 좀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 상황을 같이 이해시켜 드리자면은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인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A, B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A, B의 길이를 AN이라고 한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통 학생들 어떻게 할 생각이 먼저 드시냐? 보통의 학생들 교점이니까 예,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 이제 X값 나오겠죠?
y는 x제곱 저런 거에 대입을 해서 이제 xy 좌표를 뽑아내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에 a, b 사이 거리 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an이라고 두고 문제를 풉니다. 이게 뭐 그렇게 비난할 요소가 없는 정석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효율적인 방법의 가장 핵심은 바로 삼각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혹시 느낌이 냄새가 나셨을까요? 이 두 가지 툴이 사용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개략적인 업스트럭션을 보여드리면 항상 내가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우리 직선의 기울기 항상 삼각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라는 기호를 뭔지 모르겠네. 삼각비. 삼각비하고 이런 커넥션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아무래도 탄젠트 값이다 보니까 그 삼각비 하나만 알아도 피타고라스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죠. 이게 되게 정말 더럽게 많이 쓰입니다. 네. 저런 것들을 체화시켜 놔야 실전에서 그게 내가 나와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 버려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훨씬 이상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간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두 개 연립한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차이를 재면은 x좌표의 차이니까 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그 삼각비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울기가 2니까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여기가 1대 2라는 얘기죠. 여기의 비율은 루트 5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x좌표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 5를 곱하면 곧바로 an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여기다 진행을 해볼게요. 두 개 연립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자, 두 근의 차이를 나타내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공식 어떻게 됐죠? 계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요런 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런 네, 합도 알고 곱도 알죠? 차가 제일 낯설어요. 예. 그 합 알죠? 그 다음에 곱 알죠? 자, 이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알파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런 식이 유도가 됩니다. 계수가 a, b, c라고 했을 때 절대값 a분의 자, 루트 d. d는 우리가 아는 그 판별식이고 이걸 4분의 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저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1의 절대값은 1이고 4 플러스 4n 루트 자, 요게 바로 부분의 차고요. 여기다 루트 5 곱하면은 루트 5가 안에 곱해서 루트 20n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루트 20n이니까 예, 루트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암산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눈으로 쓱 보고 한 5초 걸려서 암산으로 그냥 찍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클래스 차이가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그런 암산을 하는 거는 그냥 광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결화 작업을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을 타임머신으로 불러오고 요즘 현대 사람을 타임머신 불러오고 자 지금부터 제주도로 출발 이러면 지금 현대 사람들은 비행기 예약도 끊고 있겠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알아보거나 걸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의 차이죠. 네,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삼각비하고 개연성이 있다. 이 문제는 삼각비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그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 개념 원리에도 나온 건데 음,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도 예,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죠? 약간 발전 문제 지금 한번 간단히 읽어보세요. 지금 같이 풀어볼 테니.
자, 역시 적용하기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러니까 기울기 크기가 여기가 1대 루트 3대 2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기울기를 보고서 바로 삼각비를 계산시켰죠.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A가 n, n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얘의 기울기는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 n 대 n제곱 플러스 1,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가 n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삼각비를 생각해 보시면 기울기가 아니니까 1대 n 대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여기가 5의 길이가 요거 나오는 거 좀 바로 되실까요? 자, 너무 좀 빠른 감이 있어서 여기는 이 하얀색 분필을 좀 따로 써볼게요. 여기가 n, n제곱이라서 이 녀석의 기울기가 n이에요. 그러니까 1대 n 대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삼각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비율이 1대 저거니까 이거의 실제 길이에다가 이 값을 곱하면 실제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 길이가 이제 n인 거죠. 그래서 삼각비를 사용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끝났죠? 그, 어,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삼각비를 타면 돼요. 자, 지금 정리해보면 5a의 길이는 n의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오비의 길이를 삼각비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걸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근데 같이 해볼게요. 한 번 더 보여주고 시켜봐야 돼서. 이 실제 길이는 n이고 여기가 이제 몇이에요? n 제곱이죠. 자, n 더하기 오비의 길이는 n 더하기 이제 요 길이를 알면 되죠. 근데 저 길이가 뭔가요? n 제곱에서 루트 3으로 나눠주고 1을 곱한 값이죠. 요거 우리 비례식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 네, 그래서 요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각비를 굳이 이용을 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짓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n이고 n제곱이고 이거 뭐 피타고라스 똑같이 쓰겠죠? 근데 n제곱 더하기 뭐 n의 4승 그래서 막 묶어갖고 나오고 어, 큰 차이는 없지만 더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 직선의 방정식을 또 도식화를 한 다음에 x절편을 구한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에 x절편을 구해갖고 그런 예, 식이 좀 더 너저분해질 겁니다. 못하지는 않아요. 심심하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게 다 공부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죠. 번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5a가 분모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번분수가 싫으니까 위아래 루트 3을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 n 제곱에다가 루트 3n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최고차항이 어떤가요? n 제곱이라는 게 보이시죠? 요거 n으로 나오면은 여기 n 제곱이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비하면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 5번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찐 공부가 그 안 되는 방법, 좀 안 좋은 방법으로도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생님 좋은 방법 알려주면 그걸로만 풀면 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좀 생각이 폭이 사고력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똥물도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 저게 엄청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보시는 게 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럼 2x2로 갈게요. 12번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아래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12번입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평행 이동한 결과가 fx라고 하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자. 어, 어. 그래서 Pn과 Pn 플러스 2인가요? 네. 이 사이의 기울기를 이제 AN이라고 할 때, 이건 그냥 따라가면 되겠는걸요? 식도 다 나와 있고. 어, N 플러스 2였죠? 그릴게요. N 플러스. 자, 그러면은 y 값의 차이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n 플러스 2일 때 대입하시면 y좌표는 n 플러스 4 플러스 1이겠고요. n일 때 y의 좌표는 자 요거겠죠. 그 다음에 x의 변화량은 요거겠죠. 이게 기울기니까 이게 an이잖아요. 자 여기다가 루트 n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루트가 없는 케이스, 첫 번째 루트가 있는 케이스. 루트가 있는 케이스는 켤레를 곱해서 유리화를 이제 진행해 주시면 무조건 해결이 되고요. 루트가 없는 케이스는 가장 높은 항으로 이렇게 묶으시면은 어 이제 자명한 케이스로 바뀌게 되죠. 어 이렇게 부정형, 자명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명한 걸로. 그래서 얘는 후자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완료를 해드리면은 여기 1은 어차피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제곱 빼기 제곱을 해주시면 2가 되는데 걔가 얘랑 약분이 되고 그래서 분모에 방금 곱했던 켤레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죠? 부정형 중에서 상당히 착한 케이스로 유일하게 근사화가 가능합니다.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36번까지 봐볼게요.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다 못할 만한 그건 아니라서. 아,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세로의 길이가 48이고 가로의 길이가 이제 뭐 n 이렇게 된대요. 어, 대각선 ACN과 여기가 n이죠. 선분 BCN의 교점, B1, C1의 교점, B1 요걸 교점 이 녀석을 말하는 거죠. 그 교점을 DN이라고 한다. 얘가 DN이에요. 그때 ACN이 누구죠? 요 길이, 그 다음에 OCN, 요 길이, 그 다음에 B1DN, B1DN, 그러니까 요 길이. 저걸 표현해갖고 이제 저걸 하라고 있는 거죠. 음. 자, 여기서도 그 삼각비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먼저 OCN은 저 구하는 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CN 빼기 OCN 그 다음에 B1, D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퍼즐을 맞춰보죠. OCN은 지금 N-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CN 자, 요거는 얘하고 얘하고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시면 표현이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자, 이것도 삼각비를 써 주시면은 좋습니다. 삼각비를요. 요 길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쵸? 자, 잘 보세요. 지금 요 ACN의 기울기가 n분의 48이죠. 탄젠트 값이. 그러니까 1에다가 그 값을 곱하면 요 길이가 바로 나오겠죠. 요 각을 이제 앵글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삼각비 그러니까 n분의 48이니까 n분의 48을 바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n분의 48이겠죠. 번분수. 번분수가 싫어서 위아래다가 이제 n을 곱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꼴이 나오느냐? 자, 루트가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n으로 묶어줘 볼게요. 48 너도 일로 와.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48의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 합쳐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그래서 요거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가 하나로 지금 이렇게 켤레를 곱해주시면은 여기는 48의 제곱을 굳이 계산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48의 제곱이 남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48의 제곱 플러스 n이 남습니다. 여기 48분의 n이 있으니까 하나 약분해주고 n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완벽하게 바뀌게 됐죠? 너 꺼져. 그러면 이거 n이고 이거 2n이니까 2분의 48이 돼서 답이 24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죠. 자, 32번은 같이 봐볼게요. 이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x축이랑 만나는 게 OQ라고. 그래서 OQ의 길이를 L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보조선 내리시면은 기울기가 2n이죠. 얘가 1대 2n이야.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동그라미면은 여기도 여기가 세모고 동그라미 세모는 더해서 90도가 나오는 관계 맞니? 여기가 동그라미 맞니? 그러면 이제 여기의 비율이 또 1대 2n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2n을 또 곱하면은 4n 제곱. 근데 여기가 이제 n 콤마 이 길이가 n이래. 1일 때가 n이래. 실제 길이가. 그러면 이제 ln의 길이는 그 4n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n을 곱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됐다?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가 비율이 1이야. 요 길이가 비율이 4n 제곱 플러스 1이야. 근데 1인 녀석의 실제 길이가 n이야. 그러면 저 녀석의 실제 길이 이렇게 식으로 나온 거죠.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거. 그래서 요게 바로 n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또 n을 더해야 n의 그게 아니죠, 아니죠. 그게 보세요. OQ 길이니까 n을 더해야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잘 보세요. 요거의 길이가 1이에요. 요거의 아. 길이가 2n이에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도 또 1대 2n이니까 얘가 4n 제곱인 것까지 됐죠. 네. 얘네 이 전체 비율이 4n 제곱 플러스 1이죠. 자, 1이라는 비율을 가진 녀석의 실제 길이가 n입니다. 그렇다면은 4n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실제 길이는 n 곱하기가 되겠죠. 저기 4인 제곱 플러스 1이 비율인가?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밑에가 n 세제곱이니까 답은 4 이렇게 수식이 암산으로 나오는데 이런 유형이나 반영 문제는 되게 난이도가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저기 익숙하지 않다면은 좀 약간 경각심을 가지시고 계속 익숙한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 그 바이브를 계속 때리셔야 됩니다. 보조선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보면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n x 마이너스 n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 고민을 어느 정도만 하시고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공부 시간이 약간 부족하니까 좀 막히시면 해설 보시고 설명 들으세요. 선생님 그러면 고민할 기회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아요? 모든 교육과 학습의 기본은 모방이에요.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업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학습의 기본은 모방입니다. 따라하는 거. 36번까지 일단은 현장 풀이가 좀 완전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지 혼자 풀때 무난하게 붙여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면 크게 버리니까.
번 해야 돼. 34번까지 나와. 한 번은 그 우리 연습장 씁시다, 연습장. 원래 썼었는데 내가 가이드 판때기 사는 건 찍게 하나. 요거 뒤에 예정이 돼 있는 게 그 기억 니은 디귿 판단 문제가 있어요. AN하고 BN이 뭐 수렴하거나 발산하면은 뭐 그 곱한 게 수렴하고 발산한다. 이런 참거짓 판단하는 게 오늘의 가장 핵심이고, 그거를 판단을 도와줄 기반적인 애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니 너무너무 이제 좋은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1번 내가 그 특징을 잡아주려고 해. 자, 1번은 AN보다 BN이 큰데 AN이 무한대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니? 나보다 작은 내 발밑에 있는 애가 무한대로 치솟으면 BN은 무한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예요. 당연한 거죠. 대소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그 다음에 2, 3, 4 얘네들은 똑같아. 이런 식으로 연산이 돼 있는 페어를 CN으로 두시면은 아주 가볍게 이해가 됩니다. AN하고 BN하고 수렴. 참고로 주어진 단서가 수렴이면 그것만큼 자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렴하고 발산하고 만나거나 발산하고 발산하고 만나면 다 판단을 직접 정리해서 해봐야 되지만 수렴끼리 만나면 그것처럼 명확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AN하고 CN이 모두 수렴했어요. 그럼 BN은 수렴한다. 자, 이거 CN으로 두면은 B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BN은 AN 곱하기 CN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자, 얘하고 수렴하면은 그 곱한 게 수렴하는 거는 우리 그 리미트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죠. 그 수렴끼리 만났을 때. 그러니까 수렴끼리는 이제 분모가 0인 케이스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정리된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임의수열 AN에 대해서 AN이 극한의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건 크게 발산과 수렴입니다. 자, 그리고 발산이 어떤 종류의 발산이 있죠? 양의 무한대로 계속 오른쪽 무한대로 계속 가는 발산이 있고요. 음의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 있고요. 진동형 발산이 있어요. 그리고 수렴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0인 수렴과 0이 아닌 수렴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AN이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때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이 5개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예, 가질 수 있는 게 저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치 4차 함수라는 단어를 나왔을 때 그래프 개혁 머릿속에서 쫙 펼쳐졌던 것처럼 AN의 극한이 나왔을 때 이 5개 중에 펼쳐져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5개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3번도 여기 위에 거랑 똑같아요. 얘를 CN으로 치환을 하면 BN은 이제 어떻게 돼요? AN-CN이니까 빼기를 해도 수렴한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깊게 얘기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을 보시면은 AN이 수렴을 하면은 그 다음 항이나 그 다다음 항도 똑같은 값을 수렴하는 거는 뭐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은 AN이 수렴을 하면 그 EN-1이 뭐죠? 홀수 번째예요. 짝수 번째예요. 그 홀수 번째하고 짝수 번째가 모두 그 같은 수렴 값에 가는 걸 의미를 하겠죠.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이 수렴. 네, 그쵸, 그쵸. 네, 좋은 표현입니다. 일반에서 현우진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현우 선생님이? 음. 네,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이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분이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가 수렴하는 건 절대 아니죠. 네. 그렇게 하면 예, 예. 예를 들면 EN-1이 음. 이런 경우는 홀수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예시죠. 이렇게 홀수 번째만 봤을 때는 1로 수렴하고 짝수 번째만 봤을 때는 0으로 수렴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줄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부분 수렴하는 케이스가 전체 수렴하는 케이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수렴을 하게 되면 전체가 수렴하면 그 부분도 수렴하죠. 근데 부분이 수렴한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수렴하는 게 아닌 명제가 돼야 되니까 이런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이 수렴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분이 수렴한 애들 중에서는 부분만 수렴하는 애들도 있고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도 수렴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전체가 수렴하는 애들은 전체가 수렴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뭐 저런 포함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고요. 음. 그 절대값이 0으로 가면 AN이 0이다. 절대값은 그 안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이냐가 구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진동을 한다 할지라도 진동하는 개형을 그리면서도 0으로 가까워지면 그 극한은 0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인가 상황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명제가 거짓인 극한의 성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 더하거나 뺀 거를 내가 이제 CN으로 놨어요. 그래서 CN이 수렴하는 걸 아는 건 자명한데 AN하고 BN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AN하고 BN이 둘 다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근데 AN만 수렴하고 BN이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둘 다 발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이랑 n은 둘 다 발산하죠. 근데 이거 빼면은 1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저거는 각각은. 저것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소개합니다. 샌드위치 공식과 관련된 건데 AN, BN, CN이 있었고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볼게요. 각각의 극한을 씌웠을 때 얘가 알파라고 하고 얘가 이제 감마로 가는데 얘가 감마로 오고 얘가 이제 알파로 가는데 알파하고 감마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 가운데 있는 B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렴하지 않는 진동할 두 가지입니다. 수렴과 발산의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니까 여기 사이에서 Bn이 이렇게 얌전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진동형 발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위가 아래가 막혀 있기 때문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의 발산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불리는 그 녀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 수렴하는 그 요건 한 가지를 넘어서 알파하고 감마가 같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죠. 얘네들이 똑같아서 이렇게 찌부가 되어 버리면 진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비에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것도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는 오해하기 쉬운 그런 케이스. 역시 또 곱한 게 수렴한다고 해서 저 각각이 수렴한다 볼 수가 없죠. 발레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제를 판단할 때 판단법 중에 발레라는 게 있습니다. 발레. 그 명제가 거짓일 경우 그 거짓임을 지지하는 그런 예시를 발레라고 하는데 발레의 장점은 아주 명확해요. 정말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하긴 모르겠네. 발레의 단점은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찾기만 한다면 이 구체적인 예시만큼 명확한 건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그 선생님 얘는 거짓일 경우에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참일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아까 뽑아냈던 그 5가지 있죠. 그 5가지를 다 검토했을 때 참이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참, 거짓 판단 문제에 대한 좀 디렉션을 잘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AN의 제곱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통해서 이제 발산하는 데가 우리 한번 예시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건 뭐가 있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잖아. 다른 거는 좀 이상하게 보여도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은근히 조금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강한 녀석이 바로 진동형 발산이거든요. 그래서 발레를 찾으실 때 잘 안 보이신다면 진동형에서 뒤져보시면 은근히 발견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좋은 예시입니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삐뽀삐뽀로 가는 유형은 제곱하면 수렴하지만 얘는 발산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의 상황에서는 저런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자, 역시 나누기도 곱하기와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또 애매하게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자,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결론은 다 거짓이긴 해요. 자, AN 곱하기 BN이 0이다. 근데 AN이 0돈. 자, 이거는 왠지 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틀리지만. 둘 중에 하나만 0, 둘 다 0이어도 좋지만 하나만 0일 수도 있다.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죠. 자, 요것도 AN, BN을 내가 CN이라고 두면은 CN이 이제 0으로 가요. 그러면 내가 AN을 판단할 때 BN분의 CN인데 자, 이렇게 CN은 0으로 갑니다. 얘는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BN이 양의 무한대 또는 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면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랑 같은 방향이죠. 분모가 0으로 가는 방향은 분자가 0으로 가는 방향이랑 같은 성격의 방향이죠. 예. 그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BN이 리스트를 한번 여기다 세워보자는 겁니다.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AN이 0으로 가는 걸 지지하죠. 아까 그 5가지 기억나시죠? 그럼 얘가 이제 BN이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한다고 가정해봐. 0이 아닌 걸로 수렴했어요. 얘가 알파로 수렴했어요. 그러면은 얘만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 거 지지하죠. 이 명제를 참으로 가게끔 지지하죠. 네. 근데 얘가 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수렴하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부정형이죠. 부정형이 해소가 되고 나서 0분의 0꼴로 부정형이 됐다가 해소가 되고 나서 0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지지하죠. BN이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케이스 두 가지는 모두 이 명제가 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발산하는 케이스 두 가지 모두 이 명제가 참인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스트 중에서 5개 중에서 4가지가 무려 저 명제를 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80%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걸 참이라고 진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럴만하죠? 근데 우리 검토하지 않은 우리의 다크호스 누구 있어요? 검토하지 않은 어떤 케이스? 아니, 아니 어떤 임의의 수열 AN이 극한의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그 경우가 5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발산 3가지, 수렴. 근데 이거 안 한 거 누구 있어요? 진동. 이 진동이 여기서 잠깐 멈춰. 다른 애들이 오케이 너 참이야 통과 이랬는데 진동이 잠깐만 멈춰 이거 한 거예요. 자, 왜 그럼 그 진동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삐뽀삐뽀 삐뽀삐뽀. 자, 이거 곱한 거 0이죠? 근데 그 어떤 하나도 0으로 가지 않잖아. 다 싹 다 진동형 발생하잖아. 이렇게 진동형에서 딱 마지막 발목을 걸리는 케이스가 조금 이제 헷갈리게 하는 케이스예요. 다른 거는 금방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 진동형 가지고 기니디 문제 함정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발레를 찾을 때 진동에서 찾는 거 추천합니다. 네. 양의무한대가 안 되면 음의무한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짓인 게 쉽게 뽀록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쉽게 안 뽀록 나야지 그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뒤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데 8번입니다. 참인 것 같이 생겼는데 거짓인 것들 모음입니다. CN-A는 0이면 Bn은 수렴한다. 자, 이거는 판단이 조금 어렵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 공식을 한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 변의 AN을 다 빼볼게요. 자, 그러면은 Bn-AN 그 다음에 여기 CN-AN이죠. 아, 이 상태로 온 거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조건으로 CN-AN 이 녀석이 0인 게 주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샌드위치 공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좌우가 다 수렴하고 0으로 가는 게 똑같으니까 여기 등호가 형성이 돼서 Bn-AN이 0이다라는 거를 내가 합법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요 조건 하나랑 요 조건 2개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Bn이 그 수렴한다가 거짓이래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수렴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거짓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Bn이 들어있는 요거를 봐보죠. 지금 현재 AN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것만으로 아까 저기 왼쪽 페이지에서 봤었죠? 2개의 뺄셈이 이제 수렴하는 경우는 발산과 발산이 만났을 수도 있고 수렴과 발산과 수렴이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발산과 수렴이 만나는 경우는 또 쉽지가 않기는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가 또 예, 이것도 진동형 발산일 수도 있잖아요. 10, 10, 10이고 여기도 10, 10, 10이면은 대소관계가 또 저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자, 대소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n 플러스 1 이런 거 있겠죠. n 플러스 1이 분명히 an보다 크죠? 근데 빼면은 이제 역수 자, n분의 1이 n 플러스 1보다 무조건 크죠? 근데 이거 빼면 어때요? 뺀 거 n 무한으로 보면 0으로 가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발레가 되겠죠. 거짓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N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세웠던 그 AN의 리스트를 뽑아보면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형. 근데 요거는 이제 확실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뭐야? BN, AN-BN이 0으로 갈 때. 이거 많으니까. 발레 하나 뽑으셔도 쉽고 이거를 CN으로 두시면 누구 판단하면 BN 판단하는 거죠. 얘는 CN 플러스 AN 자, 이렇게 둘 수가 있죠. CN 저 쓰였으니까 DN이라고 할게요. 자, 이 녀석을 DN이라고 두면 DN은 0으로 가는 녀석인데요. 자, AN이
Bn은 이제 AN 저건데 AN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 다음에 진동 0 또는 0이 아닌 알파. Bn이 지금 수렴한다. 얘네들은 지금 저 명제를 참으로 지지하고 있죠. 근데 진동은 지지를 안 하죠? 거짓을 가리키고 있죠? 얘가 양의 무한대인 경우에도 저거를 지지하지 않고 있죠. 음, 또 이거 뭐야? B는 AN보다 크잖아요. 자, 잘 보세요. A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게 될 경우에 B는 강제로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CN도 강제로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0이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야. 어쨌든 그 얘네들은 이제 어떤 케이스인가요? 0으로 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AN이 0으로 가는 케이스죠. AN이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서 BN이 AN이 지금 0으로 가는 케이스 지지를 이거 발레로 나왔던 건데요. 어, 얘가 0으로 가요. 얘도 0으로 가요. 0으로 가잖아. B는 수렴한다. 요거는 발레가 아니죠. CN-BN. 여기 발레가 아니구나. 이 발레가 아니네요. 자, 그럼 다시. 그러니까 BN이 수렴하지 않는 상태, 얘를 수렴시키면서, 0으로 수렴시키면서 그거를 찾으면 되죠. 네네. 자, 그러면은 그 루트 빼기 루트가 있죠. 루트 빼기 루트. 네. bn이 루트 n 플러스 1이에요. an이 루트 n이에요. 얘네들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들이죠. 근데 뺀 거는 0으로 수렴하잖아요. 편례 위아래 곱해보시면. 루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를 확인을 해봐도 이 지지하는 거에서 발레를 찾는 건 어리석은 짓이고 그 무한대로 가는 것 중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루트. 그 다음 9번. 자, AN이 발산하고 발산으로 잠영하고 BN이 수렴하면 AN분의 BN은 0보다 수렴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거짓이죠. 발산이 진동형 발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동형 발산이면은 아니죠. BN이 0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없구나. 그러니까 BN이 0으로 수렴하면은 뭐 얘가 0으로 가겠지만 얘가 AN이 진동하고 BN이 발산은 발산인데 진동형 발산이고 BN이 0이 아닌 알파로 수렴하면 0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문제, 그러니까 얘는 뭘 잘못 말한 거야? 발산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발산만이 있다라고 여긴 거죠. 혹은 저 수렴이
0으로의 수렴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0으로 수렴하고 얘가 진동한다면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얘가 알파로 가고 알파나 0으로 수렴하고 얘가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기운의 커플인 진동분의 알파이면은 0으로 안 갈 수 있잖아요. 네. 헷갈릴 만한 요소들 봐왔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런 기니드 문제 풀어볼게요. 방금 나왔던 거랑 좀 중첩이 되는데, 자, 다시 판단해보죠. CN이라고 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AN분의 BN. 자, CN이 0으로 갑니다. 그럼 내가 AN 대신에 BN 플러스 CN이라고 둘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걸 판단을 할 때 내가 판단해야 되는 대상은 이렇게 됩니다. 자, BN 플러스 CN이니까 분배 법칙 써주면은 그 1분의 자, BN 플러스 CN이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CN은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BN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1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이제 얘가 0으로 전체가 0으로 가줘야 되는 상황이 100%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 100%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N이 내가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0으로 수렴, 알파로 수렴 이렇게 5개를 뽑아볼게요. 이 무한대들은 얘네들의 참을 지지하죠. 예. 자, 진동인 경우에 어떤가요? 진동하더라도 얘가 0으로 가면은 저거 되죠. 근데 이 알파도 지지를 하죠. 참으로. 근데 얘가 0으로 가면 어떤가요? 0분의 0꼴이 돼서 0분의 0꼴이 돼서 그 부정형이 해소가 되면은 0으로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지지하지 않는 애가 하나 존재해요. 그리고 BN이란 녀석이 진동을 하는데 어, 진동하는 그 경로에 0이 있다면 그러니까 01, 01, 01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0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진동형은 01, 01은 0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수학에서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 예. 그래서 틀린 거죠.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으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N이 101010 그렇게 되는 애고 얘가 010101 BN도 1010 이렇게 되는 거면은 0분의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숫자니까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BN이 0으로 가는 상황이랑 진동하는 상황이 저 기억의 참을 지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니은을 볼게요. 네? 아, X. 네. 자, 니은요. AN이 이제 알파로 가요. 그럼 AN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이다. 요거는 맞죠? 이거는 AN이 이제 그 0이 저기 뭐야 알파가 여기서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얘를 이제 AN 두 개로 쪼개보면은 우리 리미트에서 정리한 게 그거잖아요. 수렴한 녀석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이렇게 알파를 대입해도 된다. 얘는 니은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가장 확실한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 뺀 게 0이고 A는 알파면 얘를 CN으로 두시면 어떤가요? BN을 판단해야 되죠? BN은 AN 마이너스 저기 CN인데 AN은 지금 알파로 저기 얘는 0으로 수렴하고요. 얘는 알파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얘도 자명한 것 중에 가장 또 자명한 케이스죠. 알파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다 풀어볼게요.
37번.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요거는 맞죠? 수렴할 경우에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 우리 그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AN, BN이 수렴하는데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그 극한에서도 얘가 더 크다. 요거는 틀렸죠? 그 명제에서 맞으려면 항상 100% 맞아야 되는데 자, 크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수렴하는 애들이 이제 AN하고 BN의 대소관계가 이럴 때 극한에서는 얘가 아까 어떤 경우가 있어요? n분의 1이랑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잖아요.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얘가 더 큰 게 명확합니다. 분모가 작으니까. 근데 극한에서는 다 0으로 똑같죠. 어. 그래서 극한에서는 그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명제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죠? 소충이면 대필이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결론에 있는 전제의 진리집합이 더 큰 진리집합이어야 돼요. 여기서 수렴할 때 요거이면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이 오히려 더 크잖아요. 여기 이 표현보다.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종윤이는 조원고 학생이다. 맞는 말이죠. 사실이기도 하고. 조원고 학생이면 종윤이다. 뭐 조원고에는 저기 다른 학생들도 있잖아요. 뭐 민철이 뭐 다른 학생들도 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이 왜 틀렸나요? 조원고 학생이면 가정에 나오는 게 더 큰 전제가 나왔잖아요. 조원고라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이것도 아까 틀린 걸로 우리 확인했었죠. 곱한 게 0이면 왠지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곱한 게 0이면 둘 중에 하나만 뭐 0이면 된다. 근데 저 틀린 거라 얘기했었습니다. 저 이거 밑에 한번 다시 한번 봐보면은 an 곱하기 bn을 내가 cn이라고 놨을 때 an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bn분의 cn을 판단하면 되죠. cn은 지금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bn에 대해서 리스트를 세워보시면은 양의무한대, 음의무한대는 다 지금 저 녀석이 AN이 0으로 가는 걸 지지합니다. 자, AN이 0으로 가는 걸 지지합니다. 자, 얘가 그 다음에 0으로 가거나 0이 아닌 알파로 갈 때 그 알파까지는 이제 AN이 0으로 가는 걸 지지를 하고요. 얘는 AN이 0으로 가는 걸 지지하지 않지만 얘는 BN이 0으로 가는 걸 지지하니까 결국에 이 명제 자체에 참으로 가는 걸 지지를 합니다. 근데 이 진동하는 애가 바로 지지를 안 해서 거짓을 만드는 녀석이죠. BN이 만약에 진동을 하게 된다면 어, 그러면은 얘가 0으로 갈 수는 있지만 어, 안 된다는 거죠. BN이 진동하는 케이스. 자, 요거는 보세요. 0일 때 다시 얘기해 볼게. BN이 0으로 가면 0분의 0꼴이 돼서 AN이 그 0분의 0꼴이 해소가 된 다음에 0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BN을 0으로 보내면은 바로 얘를 지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진동형 중에서 발레를 찾으시면은 이제 정말 확실히 명료해지죠. 1010, 0101. 둘에 곱한 거는 0으로 가는데 각각은 다 진동형 발산이죠. 자, 개념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어. 자, AN이랑 AN 곱하기 BN이 모두 수렴하면 수렴이라는 말에는 0이 아닌 알파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사용하는 알파라는 문자는 알파 자체가 0일 수도 있어요. 내 표현이 좀 저런 건데 알파가 0이 아닐 때. 네, 이렇게 수렴이라는 말은 항상 두 가지가 내포합니다. 자, 그러면 AN 곱하기 BN을 내가 C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BN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AN분의 CN을 판단하면 되겠죠? 자, 지금 AN하고 CN하고 모두 수렴이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알파 또는 0 모두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경우의 수가 그래서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알파 골라지면은 bn이 수렴한다는 말은 맞게 되죠. 알파분의 0이면 다 맞게 되죠. 이 알파, 여기가 알파가 나오는 것 자체로 bn이 수렴하는 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0일 때 어떤가요? 0분의 알파면은 어때요? bn은 발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0분의 알파가 저기 0분의 0꼴도 그 0분의 0꼴인 상태인데도 그 다 지워지고 나서 바라스 그런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0분의 0꼴이죠. 기껏 해소를 해 놨는데도 그래도 발산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주 일부분만 저렇게 지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짓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발레가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기억은 저렇게 딱 특정한 그 구획 안에서만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지 저렇게 발레가 차고 넘치는 거는 쉬운 판단이에요. 그쵸? 여기서 무슨 모래 알갱이 하나 찾는 게 쉽겠어요? 저기 무슨 뭐 저기 서울역 광장에서 찾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구슬 하나를 약간 그런 거예요. 자, AN 빼기 BN을 니은 판단해 볼게요. 이 BN을 CN이라고 놔보고 CN은 0으로 가죠. BN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AN을 판단하기 위해서 AN은 2BN 플러스 CN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BN은 지금 1로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CN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자, 수렴과 수렴이 만난 것처럼 세상 행복하게 자명한 경우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값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2로 가는 거 맞습니다. 니은은 아주 제일 세상 기분 좋게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또 이제 디귿인데요. 샌드위치 공식이 사용이 되겠죠. CN-AN이 0이래요. 근데 BN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BN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샌드위치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AN을 변변히 다 빼주시면요. BN-AN, CN-AN.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얘가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0으로 똑같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 녀석의 극한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는 애초에 0이고 0보다 커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극한은 어차피 도착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리미트 bn-an이 0으로 극한이 이제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얘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얘가 0이에요. 얘를 이제 세로에서 dn이라고 보시면은 그 내가 bn을 판단하기 위해서 dn 플러스 an을 판단해 볼게요. 그럼 dn은 지금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an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죠.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0이 아닌 걸로 수렴, 0인 걸로 수렴. 0인 걸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bn이 수렴하는 걸 지지하죠. 0이 아닌 알파도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an이 만약에 진동하는 경우에 선생님 진동하는 게 bn보다 작을 수 있나요? 작을 수 있죠. an이 여기서 진동하고 있는데 bn이 an아 뭐하니 이렇게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동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벌써 발목이 걸렸죠. 자, an이 만약에 발산한다면은 또 bn도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bn이 발산하면 cn이 발산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또 an이 추락하는데 bn은 너 뭐하니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얘도 역시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관계식 때문에 bn도 이제 같이 저걸로 가긴 하겠죠. 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까지 가보죠. 발전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운데요. 자,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대요. 그래서 저거를 cn이라고 두면은 이 cn을 수렴한 걸로 자명한 거죠. 자, an, bn 적어도 하나 수렴한다. 근데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발레가 하나 보이면 그걸 찍고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적어도 하나 수렴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만 수렴하거나 둘 다 수렴하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발산하는 케이스인데 곱해서 수렴해지는 걸 발견하면은 한 번에 이제 풀이가 이제 거짓으로 틀리게 되는 거고요. 어.
일단 둘 다 수렴한다면 자, 이렇게 적어놔 수렴한다. 적어둬서 A, B는 그러니까 곱해서 수렴할 수 있는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음. CN이라 두고서 역시 A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CN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N에 대해서 리스트를 세워보죠. 음. 지금 이 리스트를 통해서 AN과 BN이 모두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수렴하기 때문에 0이나 알파는 지금 이미 그 자체만으로 이 명제의 참을 지지하고 있죠. 0이 되는 순간, BN 적어도 하나 수렴하네, 맞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BN이 진동하는 경우, 유력 후보죠. B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얘는 BN 자체는 발산을 만들지만 어떤가요? AN을 무조건 0으로 만들죠. 그래서 지지하는 녀석입니다. 얘도 역시 갓 진동에서 발목이 딱 잡히게 되는 케이스예요. BN이 진동 막 1, 1, 2, 1, 2, 1, 2, 1, 2 이러면은 얘가 0이면은 나는 0으로 수렴 이게 되는데 0이 아니야. 그럼 1, 1, 2 때문에 얘도 같이 진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동에 발목이 걸려서 살짝 어렵게 값이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었고요. 다음 니은 AN분의 BN이 알파로 수렴할 때 알파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AN분의 BN을 내가 CN이라고 두고 AN에 대한 정보가 있고 BN을 판단하는 문제니까 BN은 AN 곱하기 CN 요거죠. 자 그러면은 CN이 지금 알파로 가고 있어요. AN은 0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자명한 수렴 조합이죠. 네, 그래서 0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니은 틀리면 안 돼요. 다음 디귿입니다. An하고 Cn하고 저 사이 구간 부등식 있으니까 샌드위치 공식 생각나죠? 자, 이거는 바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양 사이드가 알파하고 베타래요. 그게 같은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Cn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 있는 게 팩트인데 수렴이하고 단정지었으니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리을 BN이 수렴하면 이건 디귿이랑 같은 문제인데요. BN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내가 항상 수렴을 두 가지로 나누겠죠? 0이 아닌 알파 0. BN이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면 AN도 0으로 수렴하는 게 자명해서 얘는 이 명제를 참으로 지지하는 녀석이 되겠고요. 근데 0이 아닌 알파로 수렴한다면 얘처럼 두 개가 각각 수렴하지만 AN이 진동형 발산 또는 수렴할 수 있으니까 지지하지 않는 녀석이 있어서 100% 지지하지 않으니까 참이라 얘기할 수 없어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 기억니은들의 판단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게 왜 참인지 모르는데 그냥 감대로 풀주기 되게 쉬워요. 얘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니들이 골라갖고 하나 찍고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두루뭉술하게 풀었는데 우연히 맞았어. 맞았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왠지 운으로 맞은 것 같거든. 틀렸는데도 왜 틀렸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 점수는 6점씩 까여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되게 자명하고 확실하게 푸는 판단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최대한 힘을 썼고요. 확통, 그쵸. 확통도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약간 막 어떻게 풀지 모르는 경우가 없어요. 풀고 났는데 자신 있게 풀었는데 숫자 하나 안 곱해서 틀리고 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네. 저희 학교도 확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더라고요. 몇 번 풀고 계시죠? 저 지금 39번에 니을 오, 달리 좀 생각하고 오, 그래요. 됐어요? 있어요. 네. 자, 그럼 등비 수열의 극화 한번 보겠습니다.
녹화를 계속 하고 있었네. 어쨌든 뭐. 자, 등비수열의 극한. 자, 등비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먼저 다시 생각해 보죠. 등비수열은 일정한 R이라는 값, 이제 라티오의 약자인데, 이런 게 이제 곱해져 나가는 그런 수열이 이제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A에는 초항에 R에 n-점프 1 점프를 한 그런 녀석. 이 상태에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상황을 관찰을 해보겠다는데요. 이 극한이 발산할지 수렴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발산하고 수렴하는 그 조건이 뭘지 살펴볼 건데 많은 상황에서의 그 주인공은 R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A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R이 주로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자, 공비가 만약에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초항이 A였습니다. 1이면 A로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죠. A로 수렴하게 됩니다. 일단 R만 봐보시죠.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삐뽀 삐뽀 삐뽀. 그래서 진동형 발산을 하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그 사이 구간, 그 다음에 그 가획 구간,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 구간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이제 2분의 1 이런 숫자들을 가리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반땡을 계속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값이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얘는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2나 3, 발산입니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R이 이제 1보다 클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발산은 똑같은데, 진동형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 미친놈처럼 발산하는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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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도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진동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진동하는 와중에도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결국 수렴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래 값에 따라서 봤을 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구간을 합치게 되면 이게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수렴하기 위한 공비의 요건이었고요. R과 상관없이 A 값에 의해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가 1이나 그 어떤 숫자의 경우에는 계속 커지거나 이런 이슈가 있겠죠. 발산하는 그거 있을 때. 근데 A가 만약에 0이 된다면 R이 저기 옥황상제 또 무슨 대왕이야. 하여튼 그 어떤 저승사자가 와서 저거를 곱한다 할지라도 0으로 수렴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렴 조건은 크게 초항의 관점에서 A가 0일 때, 공비의 관점에서 R이 마이너스 1과 1에 1에서만 패구간일 때, 무한 등비 수열은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연두색이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저런 X를 찾는 활동들을 우리가 이제 할 예정인데, 자, 보시죠. 자, 지금 저기서 초항은 1로 나와 있는 상태죠. 표시가 생략된 상태고, 공비인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 구간이지만 1과 1은 포함하는 이 부등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평하게 마이너스 1을 해주신 다음에 2로 나눠주시게 되면, 오늘 뒤에 수업 없지? 아, 음. 일찍 부르기 잘했네. 얘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초항을 너무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그 이제 뒷페이지에 나온 것 같은데, 초항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초항이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 표현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그 속도를 비교하는 게 관건인데,
밑이 클수록 당연히 저기 큽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보죠. 여기 n의 천승이 있어요. 여기 2의 n승이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결과는 어디로 갈까요? 네. 자, 함수의 종류가 달라요. 얘는 지수함수고 얘는 다항함수인데요. 다항함수는 거듭제곱이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수함수의 그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가리켜서 기하급수적이다라는 말도 나올 지경이에요. 들어본 적 있죠? 혹은 영어로는 이제 exponential. 또 아인슈타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게 복리다. 복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내가 100만 원을 이자에 맡기면 이런 식으로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주는 방식으로 돈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돈이 별로 안 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그래프의 특성상 돈이 수직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절대 복리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해보면은 분모의 최고차항이 더 빠르니까 0으로 가는 거 금방 판단해 주시니까 네, 이런 거는 그리고 지수 법칙이 좀 이용이 되겠는데 자, 얘는 2의 1승을 앞에다 곱하기로 뜯어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지수 법칙 잘 이용해 주셔서 해보시면 되겠고 자, 얘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죠. 5의 n승으로 이거 뭐 대수로 비교를 하시는 것보다 좀 FM 들어갑시다. 5의 n승으로 묶어서 얘는 5분의 4의 n승이고 얘는 1이니까 여기가 이제 수렴하게 되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이제 수렴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그냥 그 무한대로 가는 속도만 보고서 비교를 하면은 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거 일단 FM대로 간다고 해서 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발전 문제를 한번 봐보죠. 자, 로그가 나왔는데 자, 로그 오랜만에 보죠. 이렇게 반식의 논리 2의 2n승은 an이다. 그래서 an이 뭐다? 2의 2n승이다. 그러면은 bn은 2의 n 플러스 1승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저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의 n승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승. 다음 b의 2n 여기다 2n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2n 플러스 1승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 2의 1승을 앞으로 뜯어내면 2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등비 수열의 공비를 파악할 때요. 자, 공비 파악하는 방법. 2 곱하기 3의 이제 n-1승에서 이제 3이 공비잖아요. 자, 공비는 n의 개수가 1일 때 그때 밑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연습 한번 해볼게요. 4의 마이너스 3n 플러스 7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 있어요. 이 녀석의 공비는 이라고 이제 물음을 받는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의 마이너스 3승을 이렇게 먼저 내리셔서 n승을 이렇게 해주시면 n의 개수가 1이 되죠. 4의 마이너스 3승이 공비예요. n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그때 밑을 관찰하게 되면 등비수열의 공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대입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2의 3분의 2승 넣어주시고 3의 2분의 1승 넣어주시면은 자, 그럼 보세요. 요거 A의 3승이고, 그러니까 A의 n승이고, A의 n승이고, B의 n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승 있는 거는 이 녀석의 개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때는 A하고 B의 대소 비교를 해야 됩니다. 누가 더 밑이 크냐에 따라서 최고차항이 달라지니까요. 누가 더 클까요? 자, 이건 수학 원에서 이제 거듭제곱의 대소 비교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밑이나 지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같아야 되고 밑이 같은 지수가 같지 않든 지수를 무조건 같이 만들어 줄 수 있거든.
지수는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2를 내려주면 4의 3분의 1승이죠. 6분의 1승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위아래다가 2를 곱해주세요. 그럼 6분의 1이죠. 여기는 2승을 내려주세요. 그럼 16의 6분의 1승. 되겠니? 위아래다가 3승을 하면 되죠. 6분의 3이 됐어? 이 3을 여기다 매겨줘. 그러면 27분의 3분의 6분의 1승. 됐죠? 그럼 누가 더 큰 건가요? B가? B가 더 큰 거죠? 네. B가 더 큰 거니까 요거 개수 비교하면은 B 제곱분의 1이 바로 이 극한값이 되겠고 B 제곱하면 3이죠. 답이 3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수학 1에서 배웠던 지수 거듭제곱 표현식의 대소 비교, 로그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두 개에서 2번하고 3번 정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요 2번이 그겁니다. 아까 보기 문제랑 똑같아서 얘는 생략을 하고요. 얘는 답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공비 관점에서 자 여기가 n이죠. 공비가 x 플러스 2예요. n의 개수가 1이니까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 구간 그리고 x가 3인 거를 꼭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초항이 0인 경우도 엄연히 말해서 무한등비기 수열의 수렴 조건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맞아요. 요 45번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우리 삼각함수의 부등식에서의 활용, 삼각함수와 그래프 그거에 대한 복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의 n승입니다. 이 수열의 공비는 하얀색 밑줄 그 자체 맞죠? 네, 그게 공비입니다.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 너무 잘 외워줬어요. 자, 이렇게 삼각함수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삼각함수의 부등식에서의 활용, 방정식에서의 활용을 얘기할 때 그 말이 기억나?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네, 그래프 그려서. 자, 그런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건데요. 이거를 뭐 루트 1로 나눠도 그렇게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항상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구하거나 가장 먼저 파악할 걸 주기라고 했습니다. 주기가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거든요. 기본 주기 2파이에서 이거의 역수인 파이분의 8 곱하면 16 나오는 거 주기가 16입니다. 되셨죠? 주기가 가장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지금 X축, Y축에 평행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기가 16이고요. 반주기가 8이고요. 4분의 1 주기가 4고 4분의 3 주기가 10인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얘는 최대 최소가 루트 2배만큼 뻥튀기가 됐겠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평행이동이 없기 때문에 4분의 1 주기 이렇게 주기 분석법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은 개분해보다 좀 작겠죠. 이렇게 얘하고 얘를 아는 게 관건이죠. 저 주황색 사이에 있는 애들을 구해야 되고요. 범위를. 얘는 패구간이에요. 얘는 패구간이에요. 얘는 개구간이에요. 얘는 개구간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 하얀색 얘네들의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네 위치를 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빌드업 개념은 바로 그 계열 분석법이랑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 분석법입니다. 계열 분석법이 뭐냐면은 자, 삼각함수의 그 삼각비의 값은 예를 들어서 30도를 예를 든다면 자, 요렇게 30도, 요렇게 30도, 요렇게 30도, 요렇게 30도. 자, 얘네들의 동경은 어떻게 되죠?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 시초선이라고 하고 얘네는 동경이 30도죠. 얘는 180만큼 간 다음에 30도만큼 바꿔했으니까 실제 동경은 150이고 얘는 210이고 얘는 360 간 다음에 바꿔했으니까 330도예요. 자, 내가 표시한 이 4개의 동경의 모든 삼각비의 값은 같습니다. 절대값만. 그러니까 사인 30도, 사인 150도, 사인 210도, 사인 330도 다 모두 같아요. 같은 계열입니다. 근데 부호는 달라요. 부호는 따로 얼사탕고로 이렇게 계열과 부호를 분리해서
예, 정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로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인지 뭐인지가 맨날 바뀌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야, 그렇게 맨날 바뀌는 파이에 집착하지 말고 주기라는 단위로 이야기를 하자가 바로 주기 분석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반주기에서 그 계열만큼 깨작깨작. 한 주기 진행해서 계열만큼 깎고. 이런 식으로 주기라는 단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들어가는 그 계열값만 알게 되면 예를 들어 그 계열값이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알파 반주기 빼기 알파 그러니까 8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알파 8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줄줄이 세워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저 좌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막연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를 세워보죠. 그러니까 0하고 4 사이에 적당한 값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2 사인 그 8분의 파이 x가 1일 때니까 이거 루트 2분의 1일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45도 계열인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많거든요. 자, 이게 45도니까 4분의 파이. 그러면은 이렇게 딱 x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가 아니라 다른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주기만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값이 어디에 해당되는 값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내가 구했더니 6이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응되는 값이구나. 그래서 그 계열 값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4분의 파이를 쓰시면 됩니다. 그 적당한 값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 계열의 값이 2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가 2예요. 여기가 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여기는 몇일까요? 네, 8에서 반주기 8에서 10만큼 여기는 16에서 2만큼 바꿔 있으니까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표시해 볼까요? 그 지금 0이 개구간이니까 여기도 빵꾸 뚫려야 되고요. 16이 개구간이니까 여기도 빵꾸 뚫려야 돼요. 그럼 제보죠. 여기다 답을 이렇게 써볼게요. 0부터 2까지 2는 색칠입니다. 이렇게 동의? 그 다음에 여기 6부터 여기 10까지 10은 빵구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14부터 16까지 14도 빵꾸, 16도 빵꾸 이렇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수의 개수 구해볼까요? 자, 이거 자연수의 개수 몇 개죠? 2에서 0을 그냥 빼면 되죠. 얘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는 색칠이고요. 여기는 빵꾸입니다. 4개죠. 10에서 6을 빼니까. 자, 얘는요. 둘 다 빵꾸인 경우에는 뺀 다음에 1을 더 빼야 되죠. 몇이죠? 1이죠. 답이 7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이거 정수의 개수 셀 줄 알지? 잠깐만, 저거 아래 거 하나만 더 해보죠. 시간 좀 애매한가? 로그는 좀 쉽고요. 그래서 삼각함수 그 그래프 부등식에서의 활용, 네,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우니, 네, 저거 잘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만약에 제대로 학습하면은 우리 수학원도 잘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쉬우니까 해보시고요. 얘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수학 원에 있는 삼각함수에서 그 계열 분석법이랑 저거인 건데 그 계열값 찾는 거. 계열값. 계열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가 그 하나의 뭐 계열값인데 그러니까 4분의 1주기 이내에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 4분의 1주기 안에서는 1대1 대응이 나오니까 그 거기서 이걸 딱 뭐라고 지정을 해야 되지? 내가 아니 일반회를 찾아서 그중에서 가장 작은 거 찾는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런 값을 찾을 때 여기는 이 계열 값을 찾는 방법 이 sin x의 식이 얘도 여기가 1이면 1일 때 이렇게 두시고 나온 x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x 값이 어느 범주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x 값이 나왔는데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딱 이 범주에 들어가는 녀석이야. 그러면은 요거를 찾기 위해서 뭐 주기만큼 뺀다던가 그렇게 조정을 통해서 계열값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아, 저희 그냥 더 하고 있는 거라서 8시 반부터 아니신가요? 아, 그 종윤이랑 저랑 30분 가진 줄 알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냥 제가 뒤에 수업이 없어 그냥 더 하고 있던 거군요. 그래서 지금 막 마치려고 했었어요. 기다리셨구나.